2027학년도 시험 대비 이론 교재가 전면 개정된다고 들었는데 전면 개정 이유와 부분 개정인지 전면적으로 개정되는지를 알려주세요. 올해 교재는 전면 개정입니다. 지금 교재를 개정한 지 3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교재를 개정한 시즌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시험도 이제 조금씩 항상 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전면 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과목의 특성상 조금씩 영역마다 어떻게 개정되느냐가 다를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유아교육 개론 쪽은 아무래도 변화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영역일 수 있고, 그리고 시험의 그 영역에서 유아교육 과정 같은 것들이 전보다는 그래도 유아교육 개론 이런 쪽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 부록의 어떤 도식화 이런 것들도 다 추가했다든지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론 그리고 과정, 교육과정, 그리고 강론, 그리고 요약하게 이렇게 쭉쭉쭉쭉 전면 개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면 개정되는 교재들의 교재 구성과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자, 내용의 이제 구성의 포인트들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에 이제 용어 도식으로 우리가 복습에 핵심적으로 이제 활용할 자료는 마지막 부록에서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교재는 언제나 제가 이제 중요 부분을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옛날부터 교재를 제시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이렇게 파란 글씨 보이시는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교재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은 파란 글씨로 먼저 표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들이 이제 전체 줄글에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 게 초기 공부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렇게 너무 요약된 것으로만 봤을 때 이해가 이제 적용해서 좀 실수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부에서 초기 공부에서는 꼭 필요한 공부가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관계성을 좀 보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것만 암기할 부분 그런 것들을 좀 선택적으로 보는 선택적인 회독도 점차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한 가지. 두 번째 목적은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회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오해하시는 게 형광펜으로 중요한 거를 이제 줄을 쳐놓고 그거를 계속 쭉 읽으면 그것만으로 좀 공부가 사실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공부의 핵심으로 삼으실까봐 제가 미리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원래 쓰던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팁이라고 해서 회색 박스로 좀 나누어진 부분들 원고가 들어가 있는데요. 더 읽어보기라든지 아니면 관련 용어 설명은 제가 이건 암기할 부분 아닙니다 라고 앞에 책에 이미 써놓았는데 이 팁이라는 박스를 구분해 놓은 거는 처음에 암기를 순차적으로 내가 목표를 삼겠다 하신다라면 그런 입장에서 좀 회색 박스를 두 번째 순차로 그러니까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좀 내용의 중요도를 내가 순서화해서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목표로 삼으실 수 있는 그런 순서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 구성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개론 안에서도 뭐 교사론이냐, 아동복지냐, 아니면 놀이냐, 부모교육이냐 이렇게 영역마다 성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정할 때도 사실은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동관리와 복지 이런 것들은 핵심적으로 내용을 더 줄이면서 왜냐하면 출제가 사실 너무 많은 포인트에서 너무 깊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줄이면서 정의나 이런 개념들을 조금 더 조금 더 다듬는 방식으로 이제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교사론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줄이는 쪽으로 거의 이제 해도 무방한 내용이어서 그런 식으로 목표를 잡았고요. 다만 부모교육이나 이런 데는 줄이는 게 핵심적으로 너무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줄인다라고 결국 시험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줄이는 것보다는 물론 내용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요. 정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이제 장단점이나 특징이나 관계기술이나 이런 게 부모교육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서술에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좀 확실히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학자의 내용보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그런 방법론들에서 더 좀 이렇게 보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론 같은 경우는 사실 강론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내용이 항상 변화가 심한 영역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시험의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서술의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3년 정도면 좀 다듬는 거는 확실히 필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이 다듬었고요. 강론은 아무래도 조금 더 내용 변화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전에는 제가 이제 용어 도식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을 조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육과정이 사실 지금에 와서는 개론 영역하고 거의 출제 그런 분량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런 측면도 똑같이 교재 구성을 맞추어서 마지막 부록의 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하면서 핵심적으로 내용을 좀 줄였습니다. 왜냐면 유아교육 과정서는 선생님들이 그냥 개론은 좀 익숙하기 때문에 알고, 그리고 강론은 출제 빈도가 많으니까 열심히 한다 라는 건데, 과정을 오히려 완전히 누락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최대한 줄이면서 컴팩트하게 줄이는 데 목적을 두면서 그래도 시험에 꼭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교육과정은 확실히 포인트를 두고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되는 교재에 따라 커리큘럼도 변경될 것 같은데 개정된 교재의 특징에 따라 수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방향에 대해 알려주세요. 자, 연간 커리큘럼 자체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연간 커리큘럼 자체가 변화한다기보다는 그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제가 수업의 방식을 조금 더 전체적으로 처음에 도식이 이제 선생님들이 예습에 제가 활용을 하고 복습에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수업에서도 그 선생님들이 예습한 그 제 마지막 도식에 들어간 내용으로 도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훑어보고, 그 다음에 내용에서는 제가 수업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험을 풀 때 중요한 어떤 방법론적인 것들 필요할 때 얘기 드리고, 그리고 내용 이해해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예시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이렇게 수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전체적으로 중요한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퀴즈를 풀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한 교실을 마무리하는 이러한 패턴으로 좀 개론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이제 방식을 조금 교재에 맞추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수학습이라든지 이런 강론의 영역마다 뭐 예를 들면 예술경험 영역이라면 뭐 악기 연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적인 것을 조금 더 연결을 해서, 그런 내용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실제적인 거를 조금 더 연결해서 이제 수업도 그런 방향으로 조금 같이 교재에서 늘어나는 부분과 맞추어서 그렇게 교재와 마찬가지로 내용을 담으면서 수업이 조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전체 순서 같은 커리큘럼 자체가 변화하는 건 아니고 수업의 내용에서 교재에 맞추어서 같이 변화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개정된 교재를 어떤 방법으로 학습에 활용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자,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라면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예습에서 뒤에 도식을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복습에서도 역시 도식을 같이 사용을 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모르는지를 계속해서 나만의 표시를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업에서요, 제가 앞에 형광펜으로 이렇게 줄치는 게 공부가 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공부법 영상은 제가 또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어서 이제 교재를 어떻게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책에서 내가 좀 그냥 무조건 회독을 하면 사실 내가 공부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 메타인지가 안 되잖아요. 책은 메타인지를 할 수 있게 표시하면서 활용을 하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공부법 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요,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메타인지라고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거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학습 방법은 제가 영상을 여기서 다 말하기엔 너무 짧아요. 그래서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나만의 표시를 만들어가는 공부법, 그리고 메타인지를 돕는 나만의 표시, 이거를 촬영하겠습니다. 개정된 교재에 따른 복습용 서브노트 혹은 단권화 노트 등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서브노트 단권화에 대해서는 늘 질문이 있어요. 늘 질문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부에서 그게 노트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면,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정말 마지막 시험장에서 내가 무조건 이것만 마지막에 보겠다라는 목적으로 진짜 단권화 노트를 완성시키는 거에 목표를 두면은 오히려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공부를 방해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이게 나의 복습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좋은 공부법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우리가 항상 시스템과 구조를 만드는 게 이 시험 공부의 지속성을 만드는 데 가장 핵심이라고 제가 이 OT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지속성을 만들어내는 복습 구조에 활용을 하신다라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그냥 무작정 회독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서브노트 개념으로 정리를 하는 거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데, 그것을 핵심을 이거에 두셔야 돼요. 늘 지속성 있는 복습의 구조로서 만든다. 근데 이게 내가 뭔가를 완성시켜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가고 이게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가면은 이건 분명히 공부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완성된 것들이 또 이렇게, 만약에 강의를 따라오시는 분이라면 자료들이 계속 나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자료를 활용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다만 나의 공부 구조를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이 서브노트라든지 단권화를 과목마다 해보시는 거는 저는 공부에 도움이 된다라고 확실히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인출을 하거나 뭔가 구술을 하거나 이런 복습의 구조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완전히 혼자서 하기보다는 있는 자료를 활용해도 좋으세요. 예를 들면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 용어 도식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내가 생각한 내용을 정리한다든지, 그걸 보고 다시 거꾸로 인출한다든지, 그거에 더해 가시는 것은 저는 이 복습의 구조에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부록입니다. 부록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 이렇게 활용을 계속 하시면서 암기를 해나가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책자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모든 영역, 그리고 모든 영역의 주제별로 모두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식들은 나중에 어휘력 캘린더, 서술을 위한 공부인 어휘력 캘린더와도 연계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도식화하는 것이 공부에서 왜 중요하다라고 했죠? 우리가 줄글을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부에서는 프레이밍 효과, 우리 정보처리 이론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런 프레이밍 효과라는 것을 통해서 도식의 한 부분이 기억이 날 때 그 모든 도식의 장면들이 한 번에 기억이 나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부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